2017년 3월 29일 4일차 백로공원 인증센터에서 합강공원 인증센터, 대청댐, 다시 합강공원 인증센터를 거쳐 공주 르네상스 모텔까지 128km. 숙소에서 나와 식당을 찾았다. 다음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서 지도를 켜지 않았는데 내가 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언덕 위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나 길을 찾다 보니 시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문을 연 식당이 없었다. 한 구석에서 콩나물 해장국을 전문으로 영업하는 곳을 찾아 들어갔다. 가격이 저렴했다. 콩나물 해장국은 3,800원. 듬직한 음식으로 먹어야 할 것 같아 5,500원짜리 굴국밥으로 주문했다. 체인점이었고 가격이 저렴한 탓인지 조미료 맛이 강했고 내용물도 빈약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가장 후회가 될 때가 이렇게 본전 생각이 나는 경우이다. 백로공원으로 다시 가기 위해 큰 사거리로 나오니 그제야 제대로 된 해장국집이 보였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지나간 다음이었다. 백로공원부터는 자전거 교일 관리에 신경을 쓴 것 같다.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어 그저 달리기만 하면 된다. 시멘트 포장이었는데 노면도 괜찮은 편이었다. 뚝방이 하염없이 뻗은 자전거 길에서 바라본 하천은 풀과 나무로 가득했다. 긴 겨울 동안 제대로 자전거를 타지 못했고 그렇다고 체력 단련을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출발한 전국 일주였다. 더구나 안장 뒤에 짐바지와 가방을 매달고 달리다 보니 평지에서도 시속 25km를 넘기 어려웠는데 4일차에 접어든 오늘은 다리에 힘이 생겼는지 평지 속력이 시속 28에서 30km 될 정도로 달릴 수 있었다. 어쩌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내리막길이었는지도 모르지만 덕분에 1시간 만에 무심천교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무심천교 인증센터는 자전거길에 덩그러니 인증부스만 세워져 있고 주변에 화장실이나 매점이 없다. 풀이 가득한 하천 부지에 외롭게 서 있고 주변에 통나무를 잘라놓은 형태의 벤치만 몇 개 있을 뿐이다. 건너편 강가에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고 화장실도 있는 것 같다. 어차피 가는 방향이라 강을 건넜다. 작은 규모로 공원을 조성했고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화장실은 친환경 형태인데 재래식 변기였고 화장실은 빛이 되어 있었다. 아침을 부실하게 먹은 탓인지 허기가 졌다. 에너지피를 하나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컵이 없는 관계로. 빨리 합강공원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달렸다. 합강공원까지의 자전거 길은 상태가 양호했고 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합강공원에 다 왔을 것 같은 지점에 세종시라는 이정표가 보이고 예쁜 공원이 나타났다. 이름을 보니 조천연꽃공원이다. 전주에 천하제일문이 있듯이 자전거 길에서는 이 공원이 세종시의 관문인 것 같다. 경관을 감상하는 여유는 다음에 갖기로 하고 계속 달려 합강공원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합강공원에 오면 점심을 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는데 여기도 공원 한가운데 인증부스만 외롭게 서 있을 뿐이었다. 많은 돈을 들여 정성스럽게 만든 공원임을 금방 알 수 있었지만 찾는 사람은 자전거로 종주길에 나선 라이더 몇 명뿐이었다. 여기 합강공원은 오촌자전거길의 종점이고 대청댐에서 시작해 금강하구로 이어지는 금강자전거길과 만나는 교차 지점이다. 대청댐까지 29km를 달려간 후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비가 내려 시간이 쫓기는 데다가 허기까지 밀려오는 상황에서는 왕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큰 부담으로 느껴졌다. 오는 길과 가는 길에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개성을 감상하는 맛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얘기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화물차를 부를 수도 없고 갔다가 되돌아와야지. 그나저나 빨리 출발해야 했다. 식당을 찾아야 하니까. 앱으로 검색해보니 대청댐 쪽으로 2km 정도 가면 장어 전문 식당이 있고 다시 2km를 가면 일반 식당이 2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비쌀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지만 장어라도 먹어야 했기에 지도를 따라 1번 도로로 올라섰다. 자전거 도로와 고도 차이가 상당히 나는 위치이다. 식당 앞에 서니 장어 간판 옆에 돈가스 간판이 같이 보였다. 장어집 옆에 지도에 없는 카페 겸 돈가스 식당이 새로 생긴 것이었다. 안으로 들어가 돈가스를 주문했다. 메뉴판에 수제라고 써있고 가격이 12,000원이었다. 식당을 찾아 고생했다는 말을 주인에게 하면서 양을 많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숯돼지고기라는 느낌이 들었다. 암돼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프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망이 좋다. 그렇지만 관광객이라면 모를까? 라이더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식당이 없다. 합강공원에서 대청댐으로 가는 자전거 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다. 강폭도 굉장히 넓었고 경치도 멋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2개의 식당은 도착해보니 하나는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예약을 주로 받는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커피를 주로 파는 카페가 새로 지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대청댐 가는 길은 전체적으로 평지 같은 오르막이다. 청주와 대전의 경계를 알리는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청주 관할구역에서는 자전거길 옆에 주로 과수나무나 밭이 일구어져 있었다. 대전 관할구역에서는 대청댐까지 산책하는 보행자가 많았고 자전거길과 보행로 그리고 차도가 대부분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대청댐 인증센터는 대청댐과 연결된 소규모 광장에 위치하고 있다. 광장 중앙에 멋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예술적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수문이 시작되는 곳까지는 출입이 허용되었다. 대청댐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찾아 사진을 찍었다. 시간상으로는 공주보까지 가서 숙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강공원까지는 간식을 먹을 만한 매점이 없음은 경험한 바이고 중간에 세종보를 지난다고 해도 마땅히 음식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대청댐에서 에너지비를 하나 털어넣은 덕분에 지금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지만 지금부터 1시간 내에는 간식을 먹어줘야 한다는 명령이 뇌에서 내려왔다. 아까 본 카페에 도착했기에 안으로 들어갔다. 2층으로 올라가야 했다. 아메리카노와 머핀을 주문하는데 종업원의 태도가 어색했다. 자세히 보니 장애를 가진 청년이었고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길로 다시 한번 보았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실내 장식은 깨끗했다. 가격은 세트로 7,000원. 시골 카페치고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대청댐 자전거길에 접해 있는 유일한 카페이다. 밀가루와 설탕에 힘을 얻어 페달을 밟다가 강을 가로질러 이어지는 자전거 전용 교량을 보았다. 어디로 가는 길일까? 다음에 꼭 가봐야겠다는 충동이 들었다. 합강공원에 다시 도착하니 16시 10분. 앱에 표시된 숙박업소로 전화를 해보니 3군데 모두 영업을 하지 않았다. 공주보 근처에도 마찬가지.
네이버로 세종시와 공주시에 있는 모텔을 검색했다. 세종시에는 서너 개 있는데 자전거 길에서 너무 멀었다. 공주시에는 10개가 넘는 모텔이 있고 자전거 길 근처에도 많다. 그중 하나에 전화를 하니 자전거를 방에 보관해도 좋고 빨래도 가능하다고 했다. 가격은 4만 원. 혼자라도 깎아줄 수 없다는 말에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걱정이 먼저 들었다. 드디어 세정보 인증센터에 도착. 주위에 사람이 없었으므로 나 대신 자전거를 모델로 인증샷을 찍었다. 자전거 길에서는 사람 구경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예감에 처음부터 자전거를 모델로 삼기로 했다.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내 모습보다는 자전거가 훨씬 더 잘생겼다는 사실이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지만 세정부를 출발해서 몇백 미터 갔을까? 지도는 금강을 건너라고 안내를 하는데 앞을 보니 거대한 교량이 눈에 들어왔다. 교량 위에서 보면 차도 옆에 자전거 도로가 멋지게 만들어져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자전거 길에서 교량으로 올라섰는데 예상 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자전거 길이 교량 밑에 건설되어 있었다. 지도를 보니 교량의 이름은 학나래교였다. 자전거 길이 특이한 만큼 교량 위의 모습도 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지도에 표시된 모텔에 가까워지는데 아주 넓고 잘 만들어진 공원을 지났다. 저녁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주민도 여러 명 보였다. 공원의 이름은 금강 신관공원. 뚝방 너머로 보니 모텔의 간판이 보였다. 1번 도로로 올라와 횡단보도를 건너 카운터 앞에 서니 젊은 여직원이 있었다. 아까는 아저씨 목소리였는데 혼자 묵으면 할인해주지 않냐고 확인차 물어보았더니 현금으로 계산하면 35,000원에 해주겠단다. 얼른 계산하고 열쇠를 받아 방으로 들어왔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고기를 먹어줘야 한다는 판단이 들면서 간판에 그려진 족발이 눈에 들어왔는데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쳤다. 옆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전주 남매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고 사람도 많았다. 뼈 해장국을 주문했는데 체인점 뼈 해장국 전문점에서 먹던 맛이 아닌 표현하기 어려운 특이한 맛이 있었다. 국물이 진하고 밑반찬도 조미료 맛이 거의 나지 않았다. 가격은 7,000원. 뼈가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다.